오늘 제가 맡은 순서는 메나테크의 비전 Y 메나텍입니다. 저는 그런데 메나텍 비전과 Y 메나텍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용서라는 사람이 세상에 수많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이 메나텍을 하는가, 왜 이 일을 하는가를 통해서 메나텍의 비전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모두가 성공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성공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려면 나보다 유능한 사람을 이겨야 돼요. 근데 내가 유능하지 않거든요. 평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일은 내가 유능하다라면 이 일을 안 되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평범한데 평범한 내가 나보다 유능한 사람까지 이겨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어지간한 일은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나보다 유능한 사람을 추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많은 일이라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저는 방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했어요. 즉 진정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행복하려면 사람마다 개념이 다르겠지만 평범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돈, 그 다음에 관계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석가처럼 그런 성인들은 그냥 행복할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요소가 갖춰지기 전에는 성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건강입니다. 건강은 누구나 원하는 거거든요. 행복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결국은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균형 밸런스가 필요하거든요. 미니멈의 법칙, 리비 법칙을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요. 근데 결국은 좋은 음식과 영양과 운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영양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중에 지금 현대인들은 글리칸이라는 영양소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걸 알고 먹게 되면 건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글리칸의 존재 자체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먹거리를 우리가 먹기 어렵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글리칸을 이해하다 보면 그리고 이 메나테크란 이 글리칸의 독점적인 공급을 갖고 있는 회사를 알다 보면 건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메나텍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보다 무조건 건강해지거든요. 그들의 과거보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뉴트리션 회사가 지구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회사에 너무나 높은 하이핀들이, 쉽게 얘기하면 하이핀들이라는 건 그 제품을 오래 먹었고 많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문제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메나텍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제품을 먹기 전보다는 무조건 건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 문제는 이 메나텍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갖고 있답니다. 두 번째,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에서 자유하지 않고는 사실은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럼 돈 문제에서 자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부자의 정의가 내가 얼마를 가졌다가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몇백억을 가졌고 몇천억을 가졌고 얼마, 그게 부자가 아니라 부자의 정의는 자유인이란 뭐냐, 경제적으로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썼는데 이번 달에 두르는 돈이 더 많아요. 근데 그 두르는 돈이
내가 노동하지 않고도 들어온 돈이야. 내가 오래 쓰고 싶은 만큼 썼는데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 근데 그 돈이 내 노동과 관계없이 들어오는 돈이야. 그걸 부자라고 합니다. 왜? 다음 달은 더 돈이 늘어있고 내년은 돈이 늘어있으니까. 특히 요즘처럼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세상에서는 노동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산소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핵심적으로 비즈니스 미팅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뒤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은 건강하고 돈만 많다고 이꼴로 전부 행복하지는 않아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들이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또 사람들은 여행도 필요하잖아요. 가고 싶은 곳에 그를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골고루 평범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이 돈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시간은 비즈니스 미팅 시간입니다. 건강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관계를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미팅 시간이기 때문에 경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행복에 돈이 반드시 필요한데 인간은 이 돈을 일을 통해서 이 돈을 인간은 얻습니다. 즉 사업을 통해서 일을 얻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을 하시나요? 사람마다 하시는 일이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잘 되시나요? 잘 되면 해피한 일입니다. 근데 잘 되는 사람보다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안 된다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잘 됐는데 지금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시작하자마자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쨌거나 현재 안 되고 있다. 현재 일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물론 일은 돈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역할과 의미가 있지만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게요. 여러분이 현재 일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원인은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약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지금 그 일을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요약하면 세 가지. 첫째, 경쟁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걸 하면 돈 번다는 소문이 나니까 경쟁자가 많아진 거예요. 커피숍의 숫자가 늘어나요. 내가 하고 있는 업종에 숫자가 늘어나면 평균적으로 내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이겁니다. 경쟁자가 많아졌다. 두 번째 일은요, 어떤 이유로 시장이 줄어드는 겁니다. 요즘 선거철입니다. 과거 같으면은요, 충무로 가면은요, 인쇄소가 난리가 나요. 지금 한가해요. 왜? 세상이 바뀌어서 온라인 인터넷으로 광고를 선거운동을 하지, 선거운동 하지 않아요. 시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노력과 관계 없어요. 세탁소가 안 됩니다. 1번은 뭐냐? 세탁소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세탁 특공대가 생긴 거예요. 클린토피아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2번은 뭐냐? 재택근무 때문에 세탁물이 덜 나와요. 캐주얼복을 입어요. 옷이 구겨지지 않은 형상 기억 섬유가 나와요. 세상의 변화로 시장이 줄어드는 겁니다. 요즘 물리치료사들이 실손보험이 없어지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추풍나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1번과 2번은 대부분 이해를 해요. 세 번째를 잘 몰라요. 세 번째가 뭐냐? 안 되는 이유는 숨은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는 고객의 문제 해결인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요. 다시 말하면 인쇄소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단 말입니다.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요. 요즘 통역사들이 어떨까요? AI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자막 번역, 영화 번역하는 사람들이 안 돼요. 지금 이게요. 자, 어쨌거나 현재 내일이 안 된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보다 더 열심히. 정답은 아닙니다.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다르게 해야 됩니다. 다르게 해야 돼요. 이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혁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성공에 관한 수많은 책을 읽었어요. 몇백 권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책을 읽었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만난 거고, 그리고 직접 만났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다르게 한 사람, 혁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혁신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혁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혁신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갖고 성공할 수 없어요. 저는 이번 시간에 비즈니스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왜? 비즈니스 시간이니까. 비즈니스 혁신. 비즈니스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비즈니스가 뭔지 알아야 돼요. 비즈니스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경제적인 대가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고객의 어떤 문제, 수많은 문제가 달라. 영어 학원 강사의 문제, 의사의 문제 다 달라요.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경제적인 대가를 한 번 받는 게 아니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본질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비즈니스란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많은 돈을 지속적으로 버는 것을 성공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비즈니스 핵심 요소는 뭐냐? 많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아이템이 훌륭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밥맛이 좋아야 돼. 다른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 가르쳐야 돼. 그렇잖아요. 아이템이 훌륭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되지 않아요. 세상에 가장 훌륭한 기술이 있고 성공은 아닙니다.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 훌륭한 기술이 있다면 그걸 사람들이 선택하게 해야 되고 그걸 지속하게 해야 되고 확산시켜야 되는 거야. 그것을 고객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본질은 뭐냐? 고객이 문제 해결 방법인 아이템과 고객 관계를 혁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수백 권의 책의 요약이고 성공한 수백 명의 직감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비즈니스의 혁신은 뭐냐? 즉 비즈니스는 아이템과 고객 관계를 혁신하는 건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경쟁자의 방법, 이것이 현재 시장의 방법이죠. 누구나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도토리 키재기, 레드오션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방법에다가 기술의 진보를 섞고 전혀 엉뚱한 이 업종을 융복합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버라는 대단한 성공한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우버는 자동차 산업을, 교통업을 따르게 정리한 거야. 지금까지는 교통업을 하려면요 버스를 사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버는 어떻게 우버가 나왔느냐? 이 스마트폰에 GPS 칩이 내장된 겁니다. 애플이. 이 스마트폰에 애플이 GPS 칩을 넣었어. 그럼 이걸 들고 있으면 어디 있나 파악할 수 있어. 그렇죠? 그 기술의 진보야. 그 기술의 진보를
통신과 지도를 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들고 있으면 차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를 만든 겁니다. 혁신입니다. 넷플릭스는 뭔지 알아요? 비디오 가게를 전혀 다르게 한 거야. 왜? OTT가 되고 스트리밍이 되고나. 지금까지는 뭐냐면요, OTT는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어떤 동영상이 있으면요 완벽하게 다 끝까지 다 녹화가 돼야 그 다음에 재생이 돼. 근데 순간순간 짧게 나누어서 재생하는 기술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통신으로 보내면서 바로 재생이 되는 거지. 그 기술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나온 겁니다. 그것을 섞은 거죠, 상황이 이게. 자, 볼까요? 웅진 코웨이, 지금은 코웨이입니다. 5조의 매출을 합니다. 즉 웅진 코웨이 때 코웨이라는 평범한 정수기를 수입했어요. 근데 파는 방법을 혁신한 거야. 렌탈을 한 겁니다. 처음에 코디를 둔 겁니다. 렌탈은 뭐냐? 금융기술의 발달으로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을 받게 된 거잖아 이게요. 그래서 지구상에 성공한 모든 기업과 성공자들을 만나봤더니 이 혁신을 했는데 수만 가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혁신을 봤다는 혁신은 네 가지의 유형이 있더라는 거죠. 네 가지 모델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모델이 뭐냐? A 모델이 기존의 문제를 다르게 해결한 겁니다. 쿠팡입니다. 지금 얘기한 우버입니다. 에어비앤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환전하시죠, 여행 갈 때. 그런데 하나은행이 트래블 카드를 만든 겁니다. 체크카드와 엮은 거죠. 환전 비용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를 다르게 해결한 거야. 그러니까 쿠팡이 이마트를 뛰어넘잖아요. 넷플릭스가 세계 영화 산업을 지배하잖아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존의 문제를, 비즈니스는 고객의 문제에게는 기존의 문제를 다르게 해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요, 고객을 재정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는 문제 해결인데 문제를 재정의하는 거야. 삼성전자가 지금 21년째 전 세계 TV 시장 1등을 합니다. 삼성 TV가 21년 전에는 22년 전에는 전 세계 꼴찌였어요. 한국에서도 LG만 못했어요. 전 세계는 등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삼성 TV가 전 세계 1등을 하게 됐느냐? 거기까지 그 당시 모든 TV는 드라마 보고 뉴스 보는 거야. 그러니까 화질 경쟁, 화소 경쟁만 깨끗한 것만 한 거야. 더 선명하게. 근데 삼성은 TV를 다시 정의한 거예요. TV를 드라마 보는 거 플러스 집안의 멋진 가구로 정의한 거예요. 인테리어로. 이게 삼성 TV를 갖다 놓으면 이 자체만 가도 되는 거야. 멋있으니까, 인테리어의 완성이니까. 그래서 삼성은 TV 드라마만 보는 고객이 아니라 집에 안에 인테리어를 필요한 고객으로 삼성 TV 정의를 다시 한 거예요. 이것이 명품 TV, 브로드 TV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화소가 못하더라도 삼성 TV를 갖다 놓은 거야. 전 세계 1등, 지금까지 1등을 유지하는 거. 물론 그 뒤에도 혁신을 했지만. 스위스 시계 스와치입니다. 시계는 시간 보는 겁니다. 근데 전자시계 일본의 세이코가 나오니까 싸고 정확해요. 스위스 시계 산업의 몰락인데, 그러다 보니까 스와치라는 스위스 시계 회사는 시계를 패션으로 정의한 겁니다. 그 당시 시계는 시간만 정확한 것만을 목숨 걸었어요. 답이 없는 겁니다. 피튀기는 레드오션이야. 그때 스와치는 고객을 재정의한 거죠. 이건 시간도 보지만 패션을 생각하는 새로운 고객을 만든 거죠. 블루오션이죠. 이겁니다. 고객의 문제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요즘 신라호텔의 신라스테이입니다. 고급 호텔 경쟁이 치열한데 신라호텔은요, 저 같은 고객을 재정의한 거예요. 저는 고급 호텔에 묵어도 저는 잠만 자거든요. 레저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라호텔의 신라스테이는 숙박 그 호텔 안은 최고급이지만 다른 부대 시설을 없앤 거야. 가격을 2분의 1. 초대박을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객을 재정의하는 겁니다. 문제를 재정의한 거예요. 얼음 정수기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커피 정수기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뭐냐? 새로운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그 비즈니스는 문제 해결이니까 세상의 변화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 이것이 김치 냉장고입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문화가 생기니까 아파트를 김장독을 묻을 데가 없잖아요, 이게요. 근데 삼성전자, LG전자가 그걸 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기술이 못한 만도기계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그 문제를 가장 먼저 바라본 거예요, 이게요. 해결책을 내놓으니까 삼성전자, 삼성 냉장고를 뛰어넘잖아요, 김치가 이게요. 세상의 변화로 새롭게 생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내놓는 거야. 요즘 포천에 가면은요, 워크업이라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작업복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블루칼라는 퇴근 후에 문화가 없었어요. 지금 블루칼라들도 고임금자가 나오니까 퇴근 후에 파티도 가고 싶어. 언제 집에 가서 양복 갈아입고 가냐는 거예요. 근데 작업복은 편해야 돼.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업복에 패션합니다. 주머니가 달렸어. 안전해. 근데 이거 입고 파티 가도 문제가 없는 거야. 세상의 변화를 이해한 거죠. 여러분, 모임카드 알죠? 카카오뱅크. 그렇죠. 카카오 모임카드. 요즘은 부부간에 통장 따로 관리하잖아요. 이것처럼 그런 세상이 되니까, 세상의 변화가 되니까,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그걸로 몇백만 명의 통장을 만들었잖아요. 똑같이 국민은행처럼 똑같이 했다면 따라갈 수가 없던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이 뭐냐? 새로운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해결책을 내놓는 혁신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모델입니다. 집토기 전략이라는 겁니다. 어떤 책에도 이렇게 정의된 게 없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요약을 제가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의 세상은 수축사입니다. 어린이가 줄어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이 집토끼 전략은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고객, 내가 만들어 놓은 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는 거예요. 국민은행이 은행 중에 1등입니다. 신한은행이 2등입니다. 국민은행이 지금까지는 예금해주고 대출해주고 예환거래했어요. 은행의 전통 영역입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이 알뜰폰이라는 리브엠, 신한은행이 땡겨요. 왜? 더 이상 대학 새로운 취업자가 안 나오니까 이미 잡아놓은 고객한테 새로운 먹이를 주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미 잡아놓은 고객한테, 예를 들어 빨간 펜을 지금까지 학습지에서는 해마다 유치원생이 늘어나니까 기술만 개발하면 고객이 늘어나죠. 지금은 목숨 걸어도 해마다 고객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축사이니까, 저출산이니까. 그러니까 뭐냐? 잡아놓은 어린이한테 단백질을 팔아요. 이것이 집토끼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취업 포탈의 1등이 사람인입니다. 사람인. 근데 대졸자가 해마다 줄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비긴스라는 결혼중개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고객한테 어디선가 다른 데서 먹고 있는 먹이를 내가 주든지 새로운 먹이를 개발해서 먹게 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기술입니다. 세계적인 유리회사가 코닝입니다. 코닝. 에디슨의 전기담화를 먼저 만든 회사예요. 근데 지금 코닝이 뭐 하는지 알아요? 유리 정제 기술을 너무나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광통신을 하는 겁니다. 광섬유. 그래서 유리혁명이 통신혁명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요. 지금처럼 AI가 나오고 이제는 구리선을 통해서 열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집토끼 전략을 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동원 참치 아시죠? 참치 회사입니다. 동원 참치 그 캔 기술을 가지고 지금 2차 전지에 가장 다코스입니다. 2차 전지 핵심은 그걸 담는 알루미늄 포장이거든요. 이게 전략이에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성공한 수만 개의 기업, 수만 개의 사람들은 성공할 모델을 분류하면 4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미 기존의 문제를 다르게 해결했든지, 혁신을 통해서, 아니면 새로운 고객을 만들든지,
새로운 문제를 해결책을 내놓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만들어 온 고객이나 기술을 갖고 집독 전략을 하든지, 이것이 성공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 메나텍 비즈니스가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이 기준에 비춰 볼 때 정말 혁신적인 비즈니스인지, 즉 성공 가능성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과연 이걸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이 관건이란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Y 메나텍이라는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비즈니스가 이러한 기준에 비춰서 볼 때 객관적으로 정말 혁신적인지 성공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인지, 세 번째, 내가, 여러분 각자가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 내년이면 70입니다. 한국 나이로. 처음에는 부부교사였어요. 부부교사를 10년 했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근데 저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선생은 먹고는 살지만 성공하고는 경제적으로 자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을 해서 코리아랜드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프랜차이즈를 같이 시작해서 제가 전국에 120개 지역을 만들었고, 그걸 하는 동안에 사회자가 설명한 것처럼 국가의 동사무소 확정일자를 제안해서 그 제도가 만들어져 대통령표 창구도 받았고,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는데, 물론 실패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공을 해서 2번을 망했다가 복구를 했지만 또 실패할 수도 있다는, 항상 비즈니스,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비즈니스에 관한 그런 고민이 있을 때,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건강 때문에 지인으로부터 오늘 설명한 글리칸이라는 정보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영수라는 사람은 글리칸이라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사업적으로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요. 제품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메나스테이션을 통해서 저는 애용자가 된 거죠. 직거래, 이 사이트를 통해서. 그러나 저는 이 비즈니스를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한 건 뭐냐, 저는 부동산업을 했지만, 전국에 120개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었지만, 제 개인이 건강적으로 이거에 대한 제품을 먹은 애용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제가 먹고 나다 보니까 이해가 되니까 제 부동산 고객들한테, 제가 아는 부동산 업자들한테, 아는 지인한테 이걸 설명해서 저처럼 이 글리칸이 들어있는 치약 쓰고 샴푸 쓰고 비타민 바꿔 먹고 하는 사람을 저는 애용자를 10명 만들었습니다. 애용자 중에 A, B, C, D 4명은 저처럼 안경점을 하는 애용자, 카센탄을 하는 애용자, 영양사를 하는 직장인, 쌍용 연구소 다니는 직장인, 이런 사람이 저처럼 자기 본업을 하면서 안경점 자기 고객한테 얘기해서 10명을 만들고, 보험하는 고객한테, 안경점 고객한테 해서 10명을 만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모두가 한 일은 뭐냐, 자기 본업을 하면서, 본업이 전부 달라요. 저와 A와 B와 C와 A-B-C 전부 달라요. 하면서 한 일은 뭐냐, 10명의 고객을 만들고, 나처럼 10명의 고객을 만들 사람을 3명, 4명 찾은 겁니다. 자, 한 일은 자기 본업을 하면서 자기 고객한테, 자기 동료 업자한테, 자기 아는 인생의 지인한테 너도 이거 먹어봐, 써봤더니 괜찮아 라고 해서 자기처럼 애용하는 사람을 10명을 만들고, 10명을 만들 사람
3명, 4명을 만든 게 전부입니다. 그도 똑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째입니다. 올해. 그랬더니 실제 이 제품을 먹는 사람이 5만 명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 5만 명은 모두가 다 직거래입니다. 가격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는 건가는 여러분 설명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나라는 사람이 건강 때문에 이 제품을 먹고, 저는 부동산 사업을 했지만 소비자로서 이 제품을 먹은 겁니다. 내 부동산 고객한테 소비자로서 너도 먹어봐라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부동산 제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붙여서 이것이 어떻게 하는 비즈니스의 과정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일이냐? 어차피 쓰는 치약, 어차피 쓰는 샴푸, 어차피 먹는 지금 비타민, 여러분 어딘가 오메가 유산균 먹고 있잖아요. 글리칸이 들어있는 걸로 바꿔 먹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몰랐던 것은 추가로 먹는 것도 있겠죠. 그것을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전화번호부에 보니까 한 2,000명의 명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중에 200명을 추렸어요. 그래서 200명을 6개월 동안에 200명한테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먹는 사람 한 30명 정도, 3, 40명을 만들었고, 저처럼 먹지 말라 해도 먹는 사람 10명을 만든 게 전부입니다. 그 10명 중에 저처럼 A와 B와 C와 D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이죠. 자, 그럼 볼까요? 과연 이것이 혁신적인 일이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 일인가? 자, 제가 혁신적인 일은 기존의 문제를 다르게 해결하는 거라겠죠. 지금 이 일은요, 다이어트의 문제를, 면역의 문제를 글리칸이라는 걸 통해서 다르게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해결 방법이 달라요. 다른 데랑 지금 경쟁자와 다르다니까요. 현재 건강의 수많은 문제를 우리는 글리칸이라는 것을 더 추가해서 다르게 해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독점이에요. 두 번째, 고객을 재정의하는 거 있죠. 저는 어떤 고객을 찾았느냐? 단지 제품만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제품을 먹고 노후 준비를 할 사람을 찾은 겁니다. 지금 모두의 걱정은 뭐냐? 노후의 건강 문제만 아니에요. 노후의 경제 문제도 심각하잖아, 이게요. 단지 무조건 싼 것만 찾은, 그럼 건강할 수 없어요. 무조건 건강만이 아닌, 건강도 필요하지만 내가 건강하고 이걸 이야기하면 나의 경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고객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새로운 문제죠. 지금은 어떤 새로운 문제가 있느냐? 방금 설명한 것처럼 요즘은 기후변화, 환경변화 때문에 수많은 요즘은 전염병의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면역의 문제가 생겨요. 인지기능의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기존 고객은 해결은 새로운 글리칸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뭐냐? 지금은 뭐가 필요하느냐? 지금은 노후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노후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네 번째입니다. 집토끼 전략입니다. 이건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서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건 고객일 수도 있고 동료업자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이 뭐냐? 저는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저는 교사를 해왔거든요. 저는 교사라는 것은 학생들만을 가리키는 걸 교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본질을 추구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을 저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글리칸이 뭔가를 이해시켜주는 거야. 세상의 변화를 이해시켜주는 거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드는 부동산 고객한테, 동료업자한테, 아는 인생의 지인들한테 이걸 설명해서 집토끼 전략을 한 겁니다. 이 네 가지 혁신에 딱 맞는 비즈니스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가 융복합됩니다. 복합적으로 작동해요. 따로 작동하지 않아요. 중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공할 수 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 가능성이 되느냐. 저는 성공을, 이 일은
애용자 10명 만드는 거고 나처럼 사업할 사람 4명 찾는 겁니다. 저는 애용자 10명 만드는 걸 저는 100% 확신했어요. 왜? 내가 돈 벌려고 이 제품을 먹기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건강하려고. 어차피 치약 쓰는데 바꿔 쓴 거예요. 샴푸 바꿔 쓴 거예요. 비타민 바꿔 먹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100명, 200명, 500명 설명하면 나처럼 10명 바꾸는 거 저는 확신한 거예요. 왜 그걸 못 하겠어요? 내가 바꿔 먹는데. 내가 바보라 바꿔 먹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 내가 이해가 돼서 바꿔 먹는데 내가 설명을 하면, 내가 아는 수백 명, 수천 명한테 설명을 하면 왜 10명 못 바꿔 먹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실했어요, 100%. 그리고 두 번째, 속으로는 다 돈 벌기를 원하거든요. 겉으로는 무엇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도 부동산업을 했지만 항상 불안하니까, 그래도 잘 됐지만 불안하니까 항상 더 좋은 게 없을까 고민했단 말입니다. 정확히 설명하면 나 같은 사람 4명 찾는 건 나는 가능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 된 것뿐입니다. 저는 이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겁니다. 즉 돈 벌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돈으로 옮기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혁신은 세상에 보지 못하는 걸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도 성경에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내가 바라는 걸, 저는 그래서 이걸 믿었고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건강의 자유, 재정의 자유, 저는 감히 어디 가서 부자라고 합니다. 돈이 1조라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쓰는데 그거보다 그래도 매달 들어온 돈이 더 많아요. 이게 내가 오래 쓰는 분보다 오래 들어온 돈이 더 많아요.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그럼 부자거든 이게요. 그리고 이 일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상황. 근데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시작한 겁니다.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면 실버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성공자 1%는 건강과 경제와 관계 면에서 성공한 1%면 우리 실버 PD면 저는 그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실버 PD면, 두레그면. 근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실버 PD가 1%에 못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과 관계까지 따진다라면요, 실버 PD면 대한민국의 완전한 1% 안에 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누구나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볼 때 프랜차이즈형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시스템 중에 하나로, 그 HMD 시스템 중에 하나고 SBO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MBA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HMD는 이 MBA 시스템에 더 추가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면 곧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평범한 사람이 내가 Y만 있다라면, 내가 성공하고 싶은 욕구만 있다라면 이걸 통해서 건강이 좋아지고 재정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관계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베스트한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저체 클릭하니 무엇인지 이해하셔서 애용자가 되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대단하신 분이 아니라면, 대단한 분은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일은 왜 가능하느냐? 복리형이라 가능합니다. 복리형. 제가 한 일은 애용자 10명, 사업자 4명을 만들었지만 수많은 사람이 애용자 10명을 다 만들어지니까 복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은행에 예금하면 달리가 있어요. 달리는 원금이 크지 않으면요 100원을 100년 예금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100원 원금이. 그러나 복리는 100원을 100년 예금하면요 달라져요. 10년, 20년만 지나면 달라진다니까요. 즉 다른 비즈니스는
내가 만드는 고객만 내 거야. 내가 능력이 없으면 이자가 안 붙는 거예요. 고객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다라면은요. 그러니까 이 일은 복리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고객 중에 누군가 사업가가 되는데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나와요. 저도 이 5만 명의 고객 중에 사업자는 저는 2,000명, 3,000명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저보다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하는 일이 저랑 이해관계가 있는 일이라 합니다. 이 일은 지구상에 아직까지 있어 보지 않는 복리형 비즈니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특별히 환영하고 이 MBA를 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리칸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 비즈니스를 정확히 이해하셔서 인간의 행복의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